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정브리핑에서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며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요. 관련 내용들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연금과 의료, 교육, 노동 4대 개혁에 더해서 저출생 대응까지 4+1 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직접 답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생을 살리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렇게 호평을 했습니다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5기만 재확인됐다 이렇게 호평을 했는데 두 분께서는 먼저 오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서정욱 변호사께 듣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쉬운 길을 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게 가장 와닿아요. 네. 개혁은 혁명보다 이제 힘든 겁니다. 혁명은 총칼로 이제 하면 되죠. 개혁은 이제 개혁을 통해 얻는 이익은 국민 전체가 누리고 피해를 보는 분은 이제 의료 개혁이나 우리 보다시피 일부 이제 계층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개혁에 강력한 저항이 따르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은 국민 전체 이익을 보고 우리 국가 전체 미래를 보고 흔들림 없이 4대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걸 이제 국민 앞에 솔직하게 모든 걸 다 이제 말하고 네. 그리고 이제 소통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드러낸 상당히 의미 있는 회견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오늘 브리핑과 기자회견 자체가 너무 일방통행식의 본인의 의사만 조금 더 주장만 또 강조하고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나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단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지금 민생과 경제난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에 비해 대통령께서는 지금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뭐 활력을 되찾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에 과연 저 말씀에 공감하실 수 있었을지 참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본인이 국정에 대한 어떤 주장이나 철학만 또다시 강요하는 좀 일방통행식의 그런 브리핑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사실 대통령이 지금 4대 개혁을 하겠다라고 해서 국민들께서 뭐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개혁의 방향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 자체가 지금 현실에 맞는지에 대한 진단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야당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을 견제하고 검토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특히 의료 갈등 관련된 부분에서도 현실적인 국민들의 불안감을 대통령실이 과연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너무나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국정브리핑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내용들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그리고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서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하고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말미에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여야가 좀 합의에 가까워졌습니다만 결국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 방향을 새롭게 좀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그때 국회에서는 이제 모수 네. 조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몇 프로 내고 몇 프로 받는 이것만 가지고는 게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가장 문제가 이제 청년층의 반발입니다. 우리가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똑같이 올려가 많이 내라면 네. 그러면 이게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가 직업을 보장한다 이 말에 못 받을 염려는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청년과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이런 이제 제도나 그리고 이제 노후에 두텁게 다양한 이제 기초연금하고 이제 중복되더라도 다 보장해주고요. 네. 이런 이제 또 우리 보험회사에 개인적으로 연금 들잖아요. 이런 거는 세제 혜택을 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게 두텁게 노후를 보장하는 제가 오늘 보니까 거의 뭐 좋은 게 방안들은 다 망라가 된 것입니다. 국회에서 옛날에 했던 거는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네. 이제는 이제 국회의원도 공이 간 거예요. 이 정도로 합리적인 안을 정부가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신속하게 빨리 이제 합의를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오늘 나온 연금 개혁안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대통령이 오늘 크게 발표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아마 보도를 보니까 9월 4일 정도에 정부안이 나오게 된다라고 이제 발표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9월 4일에 정부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를 좀 미리 볼 수 있는 또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앵커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21대 국회 말미에 연금 개혁이 그래도 극적으로 타결될 뻔했던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 시기를 놓친 것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연금과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모수 개혁이 있고 구조 개혁이 네. 있는 것인데 당시에 모수 개혁과 관련해서 소득 대체율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당의 제안까지 여당의 절충안까지 받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그 당시에 정부 여당에서는 모수 개혁만으로는 안 되고 구조 개혁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 절충안까지도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참으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갈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루아침에 그 개혁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또 일부 좀 가능한 개혁부터 해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구조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음 국회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사실 정부 여당에서 그 자체의 어떤 그 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 간의 협의 자체를 걷어차 버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책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조금 더 통감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일단 9월 4일 이후에 정부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안을 일단 기본으로 해서 국회 차원에서 특위가 만들어질 것이고 정부 안에 대해서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받아들이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또 견제하고 메꿔가면서 연금 개혁을 반드시 22대 국회 내에서 또 이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료개혁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본질적인 의료개혁에 몰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은 다시 말하면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내후년에 의대 정원 증원을 좀 유예하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의사단체는 뭐 계속해서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요구, 이 제안 자체에 선을 그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네. 모든 그 개혁은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있는 거예요. 모든 개혁은. 네. 의료개혁의 목표는 뭡니까? 의료개혁의 목표는 바로 이제 그 지역이나 필수 의료 이걸 제대로 이제 그 강화해서 우리 국민 전체가 의료 혜택을 제대로 누리는 네. 국민 전체가 지역이라도 이게 목표예요. 그다음에 그 의사 숫자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이제 수단이 목표를 흔들면 안 돼요. 이거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의사 수 늘리는 게 뭐가 목적입니까? 목적은 국민의 의료 서비스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전 국민이 지역까지 농촌까지 다 받자는 이거 아닙니까? 여기에 저는 의대 정원 때문에 이 목표 개혁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근데 이거 한동훈 대표 안은요. 이거는 어느 쪽도 못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공의들은 내년부터 한 명도 뽑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년에는 다 뽑고 그 다음에 한 해 유예한 다음에 또 의논하자는 건데 이 안을 전공의도 안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정부도 받기 어려운 게 학교라는 게 교수도 뽑고 시설도 있으면 이게 운영이 되잖아요. 학생이 한 해 없으면 이게 신설 의대나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게 그 다음부터 논의하면 이게 또 이런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한 번 이게 아픔이 있고 한 번 혼란이 있더라도요. 이번에 확실하게 개혁해야 됩니다. 이번에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번에 밀리면요. 의료개혁 뭐 몇십 년 내에 못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실패한 거예요. 네. 윤석열 정권은 이걸 이렇게 해내야 됩니다. 이번에 무조건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뭐 저는 어떤 긴급 대책을 세우더라도 이번에까지 백지화 시킬 수는 없다. 이런 게 강력한 의지를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아니나 뭐 이재명 대표는 뭐 10년에 10,000명 이게 대안입니까 뭡니까? 민주당도 되게 합리적인 구체적인 대안을 좀 내놓으세요. 네, 장현주 변호사님.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의료 개혁이 없이는 뭐 미래도 없다라는 취지의 뭐 메시지도 나오던데요. 글쎄요, 의료 개혁이 없이 미래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이 없으면 현재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이 상황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특히 이제 곧 추석 연휴가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 혹시 크게 병이라도 걸리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응급실에서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서는 너무 그 의료 개혁 또는 뭐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좀 고집을 부리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또 야당의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비상 의료 체제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메시지는 국민들께서 공감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가족끼리 안부를 전할 때 요새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절대 아파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서로 간에 나누시거든요. 그 정도로 국민들이 지금 현재 체감하고 있는 불안은 사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현실적인 국민들의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와야 되고요. 의료개혁 자체의 방향도 좋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민들께 응급실 뺑뺑이를 돌지 않고 바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안이란 인식에 대해서는 지금 여권의 국민의힘의 신지호 전략기획 부총장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실의 이런 이인식 자체가 달나라 수준의 인식이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지금 의료 어떤 공백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달나라식 수준의 인식은 아닌지 지금 우려가 크다라는 점도 알아주셔야겠습니다. 네.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한동훈 대표 그리고 대통령실 간의 시각차를 보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에 예정됐던 만찬이 연기되면서 당정 갈등설이 새어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과 관련된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당정 간에는 다양한 채널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당정 갈등은 사치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보기 당정 간에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당정 간에는 이제 큰 갈등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당을 대표하는 거는 이제 그 한동훈 대표입니다. 어떻든 60% 넘는 이제 당원과 국민이 대표를 뽑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제 그 추경호 원내대표나 다른 의원들하고는 이게 소통을 많이 하는데 한동훈 대표하고는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이쪽이 소통이 많이 돼야 됩니다. 네. 제가 대통령께 드리는 직언이에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정도 이상은 한동훈 대표하고 이제 그 독대나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모든 걸 의논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체 자유파 보수 국민을 좀 안심시키면서 아 당정 간이 정말 원팀이 돼가지고 제대로 이게 그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뭐 당정 전체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좀 더 긴밀하게 소통을 강화하는 이거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글쎄요, 아마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도 뭐 당정 간에 갈등이 있다 이런 것을 뭐 말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긋는 발언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글쎄요, 국민들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당정 갈등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현상과 행동들일 겁니다. 당장 내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대통령 간의 만찬도 연기가 됐습니다. 사실 식사를 같이 하기로 해놓고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기 사인들 간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사실상 갈등이 있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메시지와 또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가 서로 계속 부딪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정 간의 갈등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응급실 뺑뺑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신 와중에 정치권에서 당대표와 대통령이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좀 한심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간 소통과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국회는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영수회담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으로선 좀 부정적으로 읽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얼마든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또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도 한번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성은 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 들거든요. 이재명 대표로서도 아마 한동훈 대표와 회담을 하면서 풀 수 있는 의제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과 직접 이야기를 해서 풀어야 되는 의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이후에
당연히 영수회담의 가능성도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도 지금 국회 상황이 뭐 태어나서 처음 보신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또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실상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시는 이런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정말 처음 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서로 간의 신뢰가 지금 사라지고 있고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회담을 해서 만나서 서로 간의 풀 이야기들도 풀고 함께 여야가 협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국민들께 보여드린다면 국민들께서도 조금은 안심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네, 영수회담 관련해서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국회 여야가요. 정말 이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는 저도 처음 보는데요. 그러게 뭐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냐? 우리 야당의 지도자가 재판을 이게 열 몇 개의 혐의로 재판을 여러 개를 이게 받고 있는 이게 우리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여야 싸움이 이렇게 치열한 건데 예를 들어 우리 변호사님이나 앵커님이요. 내가 이게 재판 징역 20년짜리 재판을 한 4개 정도 받고 있다. 그럼 이게 다른 게 뭐 관심이 갈까요?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다른 게 관심이 올까요? 본인이 구속되고 징역 20년 받으면 인생이 끝나는데 뭐 정책이고 뭐고 뭐가 관심이 옵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이 정도 재판 받으면요. 예를 들어 조국 대표도 내일 모레 대법원 선고되면 내가 교도소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다른 게 관심이 올까요? 그는 누구나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 인생이 달리고 교도소 가가 몇십 년 살면 인생이 끝나는데 지금 뭐 민생이 어떻고 뭐 정책이 어떻고 관심이 오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치 보복으로 이렇게 수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야 된다. 탄핵을 해야 된다. 그래서 탄핵 밑바닥 깔기로 청문회까지 법사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게 협치가 될까요? 저는 조국 대표는 구속될 거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럼 정리가 좀 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저는 당선 무효형이 나오고 피선거 제한형이 나올 거로 봐요. 그러면 이제 뭐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이런 분들이 또 새로 세력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여야가 좀 협치로 가지. 현재 이재명, 조국 체제로는 어렵다. 본인들은 사법리스크 외에는 아마 관심이 없을 겁니다. 네. 제가 조금만 반론을 드리자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뭐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총선에서는 우리 모든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승리를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선을 통해서 나타난 민심은 이재명 대표가 물론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도 있겠지만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의 지위도 다시 한번 저는 인정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최근 전당대회에서도 85%가 넘는 득표율로 다시금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만약에 아직도 이재명 대표를 비단 그냥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다라고만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협치의 가능성은 더욱 멀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사실 지금 총선 이후에 대통령께서 한번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했을 때 이미 그 어떤 그 논의의 틀은 또 확장이 됐다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대통령께서 지금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셨다는 것 이것도 저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제 거부권 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꽉 막힌 전국들을 좀 풀어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야 대표회담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야 당대표 비서실장들이 각각 브리핑을 열고 9월 1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가 대표회담이 열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형식은 3+3, 그러니까 대표와 정책위 의장, 수석 대변인들이 같이 배석을 하는 형태가 되고 관심을 모았던 생중계 여부는 모두 발언까지만 생중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의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많은데 의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야 간에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일단 서정욱 변호사님 의제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날짜는 나왔습니다. 9월 1일 오후 2시 이렇게 날짜가 생각보다 일찍 나오게 됐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뭐 워낙 국회에 대해서 네. 이제 국민들이 도대체 성과가 뭐냐 이렇게 비판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빨리 잡히고 성과를 내놔야 되거든요. 특히 추석 민심 앞두고요. 이럴 때 쓰는 말이 그 구동 존이 차이가 나는 거는 두세요. 어차피 이게 최상병 특검이나 또는 이제 25만 원 지원 이런 거는 합의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당사자는 이제 그 대통령이에요. 예를 들어 최상병 특검도 이제 대통령을 겨냥한 이런 법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25만 원도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이런 법이잖아요. 예산. 이런 거는 이제 그
좋은 이익 그대로 차이가 나게 두고요. 구동 만약에 이견이 없는 것부터 하나하나게 민생법안부터 합의하십시오. 이번에 간호사법도 합의 통과했잖아요. 전세 사기 특별법도 했잖아요. 지금 수많은 민생 경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게 좀 많이 의제에 큰 제한을 두지 말고 가능하면 이게 많은 합의를 통해서 민생 법안 통과시키시고 그다음에 무리하게 뭐 합의가 도저히 두 사람 대표에서 끝내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대통령실과 관계되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좀 차이를 두더라도 저는 뭐 얼마든지 회담의 성과는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9월 1일 일요일로 회담이 네. 성사가 됐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원래는 25일 일요일이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일주일이 지금 뒤로 연기된 꼴이 됐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잡힌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국민들께서 여야 간에 협치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점 반영됐다고 보이고요. 지금 의제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합의하지 않은 상태로 조금 열어둔 상태로 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논의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또는 이제 진행해 보겠다라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공약을 하셨던 만큼 본인의 약속을 지킬 의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9월 1일 회담에서 관련된 성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특히 지금 가장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지금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도 이 의료 공백들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당대표끼리 머리를 맞대서 또 국민들을 불안감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나왔으면 어떨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